이제 목표가 이거예요. 첫 번째, 계획 플러스 실천을 통한 시간 관리법 터득. 네. 자, 계획은 지금까지 다 세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세우셨을 거예요. 네, 아니요, 학생들도 그렇고요. 그렇죠. 방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플래너가 됐던 뭐가 됐던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실천 정도를 어떻게 체크하느냐가 필요한데 네. 그 부분이 취약하다. 그렇죠. 고3 수능까지 마지막 정착력까지 가려면 저거 정말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것을 가이드해주는 부분이 네. 필요한 거고 멘탈 관리. 네, 멘탈 관리는 성취도 향상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선 자신감도 그렇고 그렇죠. 본인의 현재 위치 파악도 그렇고요. 그냥 막연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고 네.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나 학과 진로에 맞춰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그냥 막연하게 뭐 몇 학년 때는 무엇을 해야 된다 정도만 하고 있는데 지금 진도는 그와 비슷하게 나가고 있는데 네. 막상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 없습니다. 근데 상담을 통해서 아이가 좀 아까 말한 자기의 진로를 조금 확인해가는 과정이 목표가 진짜 생겨요. 저희도 지금 저희 재원생들을 상대로 무료 컨설팅을 좀 해줘봤는데 네, 굉장히 예, 만족도가 높고 아이 스스로도 아, 내가 이 정도 대학을 갈 수 있구나. 이 정도 과는 내가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정도 과는 제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좀 만들어주니까 어머님들도 좋아하시고 아이 스스로도 굉장히 만족해하면서 가서 제가 이거를 계속해야겠구나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 이런 학생도 만났습니다. 자,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학교 수업이 됐던, 학원 수업이 됐던, 스스로 공부가 됐던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것에 대한 목적, 당위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걸 왜 해야 될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그냥 단순히 이게 반복적인 문제풀이, 나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설득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다 보니까 공부를 좀 게으리 합니다. 그쵸, 하기 싫은 데다가. 네, 머리가 좋은 친구였어요. 머리가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내가 연습을 한다든지 숙제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1시간 정도만 들이면 되기 때문에 학원 가기 전 1시간 동안 난 숙제하고 가면 나는 내가 할 역할을 충실히 다 했다. 네.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공부라는 것 자체는 본인 스스로가 숙제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는 시간에 추가적으로 자신이 더 해야 될 것들을 같이 한다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설득이 안 되다 보니까 엄마가 말하는 거는 잔소리로만 듣는 거죠. 기분만 나쁘고. 네, 어머니 입장에서는 표현이 좀 이렇게 나가요. 보통은 너 왜 열심히 안 해? 그쵸, 아니면 맞아요. 너 왜 더 하면 되잖아. 왜 안 해? 뭐 그쵸. 이렇게 너 왜 네. 집중 안 해? 이렇게 감당. 어머니 입장에서는 너 요즘 너무 고생하지 하면서 끌어안아주고 싶어도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사실 미울수록 조금 미워도 더 끌어안아 주세요. 일부러 아프라고 꽉 껴안아 주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상이 기대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도 잘하게 되고 수능도 잘하게 되면 결국은 대입 합격.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목표가 아닐까. 수시와 정시를 따로 놓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네, 그럼요. 한 가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정시도 같이 가는 거거든요. 모의고사도 잘 나오게 돼 있고. 그래서 내신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내신과 수능이랑 별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학습이라는 부분은 거의 다 동일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과 학부모한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전문가로서 3명이서 영향을 주고 고민을 같이 하고 노력을 했을 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치를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라는 사람이 도움을 통해서 학생의 성취도를 그만큼 높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상담을 해보니까 수학 외에도 전 과목을 아이한테 좀 길을 넣어주고 너 이렇게 하고 너 좋아하는 과목이 뭐냐. 저희 소장님께서 접근을 좀 자연스럽게 가니까 꿈도 없고 진로도 없던 애들도 너 좋아하는 과목은 있을 거 아니냐. 뭐 좋아하는 과목이 없다. 그러면은 재밌었던 것도 있지 않느냐 하니까 어떤 애가 얼마 전에 생물에 실험할 때 재밌었다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쪽에 취미가 있구나. 이렇게 아이에게 어떤 흥미를 끌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이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를
이끌어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의 영역만 잘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그죠? 아니잖아요. 요즘은 그렇죠. 전반적으로 여러 영역에 같이 잘하거나 그죠. 균형이 필요하다거나 맞아.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못하는 부분을 보완한다거나 음.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잘하는 부분을 더 집중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 거시적으로 그죠. 관찰과 분석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대처는 약간 부족한. 그래서 이렇게 접근합니다. 학생은 하루 동안에 학습 계획을 실천하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데 이 점검을 도와주는 거고 두 번째 한 주 동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학습 보고서가 나갑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상담을 통해서 좀 더 심화된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그 부분을 보완을 통해 학생들이 한 단계 더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를 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집에서 어머님들 중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내 아이를 이렇게 한번 관리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 네, 그게 안 되면 소장님이 운영하시는 그 학습 프로그램에 학생을 맡겨주시면 소장님이 아이를 이렇게 플랜을 같이 학생과 짜서 이렇게 해드리는 거죠. 네. 이거는 특별하다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네. 저희가 근데 작년에 해보니까 되게 효과가 좋았어요. 네. 그죠? 실제로 이거는 프로그램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누가 어떻게 실행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네. 그 과정 속에서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학생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필요한 그죠. 거기서 차별화된 음.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은 철저한 분석, 원인 파악. 원인이 중요하잖아요. 왜가 중요하죠. 왜? 네, 왜. 근데 이제 왜에서 잘못 접근하시면 안 되세요. 왜가 너 왜 못하니가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왜 못하니가 되면 안 돼요. 맞아. 네. 학생들을 보면요. 못하는 학생도 분명히 존재하긴 하는데 아, 그렇죠. 못하는 것보단 안 하는 게 더 많아요. 왜 못하니가 아니라 왜 안 하느냐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제3자 입장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은데 부모 자식 관계에서 제3자 입장이라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원인 파악이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 학습도 물론 학습이지만 점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숙제도 중요하지만 숙제에 대한 확인이에요. 확인. 학원 수업이든 학교 수업이든 인강이든 그것에 대한 확인. 그리고 오답. 정리, 오답도 확인. 있고. 그죠. 세 번째가 이해입니다. 이해라는 것은 간단하게 해서 학생 스스로가 당위성을 갖도록 심어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잘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가 아니라 이것은 너를 위한 하나의 노력이다. 학생이 스스로가 그걸 깨달았을 때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아기가 성취도를 보여줘도 아, 너 정말 고생했구나. 정말 잘했다. 점점 나아지고 있구나라고 자꾸 격려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재미난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어떤 거냐면 초등 저학년 때까지는 부모님들, 어머님들이 굉장히 이걸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우쭈쭈라는 걸 잘하죠. 잘하죠. 네.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 넘어가는 순간 점수와 등수가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 이게 안 되세요. 애가 커지면 이제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애기처럼 귀엽기만 한 게 아니니까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죠. 안 되면. 그렇죠. 그 화를 다스리셔야 돼요. 또 하나가 뭐냐면 학생들도 화가 있습니다. 그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나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하나 있고요. 점수가 떨어지거나 성적이 떨어지거나 어쨌든 공부가 안 됐을 때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겠느냐를 한번 생각해보면 학생입니다. 학생도 자기가 힘든 건 아는데 왜 엄마 아빠가 이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단순히 맞아요. 결과적인 측면 점수나 등수만 보고 말하냐 이거예요. 왜 너는 노력 안 하냐라고 막 질책만 하냐 이거예요. 학생들한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부모님한테도 따로 얘기하지만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부 잘하고 싶다 그러거든요. 애들이. 그럼 제가 그래요. 너 엄마하고 친하니? 별로래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엄마랑 오늘부터 진짜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게 어렵죠. 예, 엄마랑 친하게 지내지 않는 애들 내가 공부 잘해서 대학 잘 가는 애 별로 못 봤다. 너도 엄마한테 잘해야 대학 잘 간다. 왜냐면 엄마도 하나라도 더 도와주고 싶고 너한테 말이라도 하나 더 붙여주고 싶고 영양제라도 하나 더 사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너 부모님하고 사이 나쁘면 대학 못 간다 이러면 애들도 엄마가 얘기하면 잔소리인데 제가 얘기하면 아 이러면서 엄마한테 진짜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 진짜 다들 하더라고요. 100이면 진짜 100 다 그래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도 애들 많이 이해해주고 친하게 지내라 하시거든요. 어머니 수능 때까지만 참으세요. 친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서 뭐 사춘기를 심하게 겪은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부모님과 갈등이 좀 심한 학생들도요.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 다 있죠. 네, 다 있습니다. 다 있고 부모님들도 거꾸로 자식에 대한 미안함, 특히 어머님들이 딸보다는 아들에 더 심한 부분이 있는데 아들하고 본인 엄마가 이제 분리가 된다, 멀어진다라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얘가 이제 떠나가지고 안 돌아오면 어떡하나. 그럼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돌아옵니다. 네, 돌아오고요. 그런 점에서 동반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동반자라는 것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객관화된 그리고 전문적인 노하우나 지식,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 그걸 통해서 부모님들은 이제 잔소리나 스트레스를 해방될 수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이 단어로 귀결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잔소리로 끝난다라는 하나의 등식이 성립하게 되면 관계가 굉장히 틀어지게 되고요. 대화가 거의 단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잔소리로 끝나게 안 하시는 거를 추천을 많이 드려요. 그걸 신경 쓰셔야 돼요. 내가 잔소리를 많이 하고 있나? 근데 저도 딸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어느 날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해? 네. 저 스스로도 자식한테 안 되나 봐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관리 프로그램에서 진행은 학습과 학업과 성취도 측면에서 접근을 합니다. 학습은 계획과 테스트, 그 다음에 학업적인 부분은 학생의 목표 관리, 그리고 성취도라는 부분은 매일, 매주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학생이 과연 한 주 동안에 얼마만큼 열심히 노력을 했나,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체크를 하나,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접근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졌던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점이 과연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뭔가를 고민을 많이 했을 때 계획을 세우는 부분에서도 잘 세우고 못 세우고도 물론 중요하고요. 네, 그렇죠. 두 번째, 확인이라든지 점검이라는 부분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부분이 가장 컸고요. 이제 아이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고 부모님도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도와주기 참 버겁다 싶으시면 저희 소장님한테 부탁해서 이 학습 관리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셔서 관리받는 것도 괜찮긴 해요. 지금 그 부산 쪽에 있는 뭐 해운대고 이런 친구들도 줌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이렇게 서울 쪽에 계신 어머님, 수도권에 계신 어머님들, 분당 쪽 이런 분들도 그냥 줌으로 관리를 받으시려고 하는 어머니들도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효과적이고 아이들이 잘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또 알려드리겠습니다.